40년이나 이어져 온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, 우리 사회의 존경과 복지의 상징이었던 이 제도가 지금 아주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. 과연 이 40년 된 약속,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핵심적인 물음입니다. 이 제도를 둘러싼 과거와 현재, 그리고 미래의 여러 목소리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모든 논쟁의 시작점을 알려면 역시 과거로 돌아가 봐야겠죠? 40년 전, 이 약속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작됐던 걸까요? 그 역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모든 건 1984년에 시작됐습니다. 그때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4% 정도밖에 안 됐어요. 이 정책은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께 보내는 존경의 표시이자 따뜻한 마음이었죠. 하지만 지금은요? 노인 인구가 20%를 훌쩍 넘어서면서 40년 전의 그 약속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아주 큰 재정적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적자 그리고 고령 사회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.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하철 시스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7,200억 원. 와, 이 숫자가 뭐냐면요. 작년 단 한 해 동안 전국의 6개 주요 도시철도 운영사가 무임승차 때문에 떠안아야 했던 손실액입니다. 결국 이게 다 시민들의 세금이나 다른 요금 인상으로 메워야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. 비용이 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그래프에 딱 나와 있습니다.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었는지 한눈에 보이시죠? 이게 그냥 지금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미래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. 이대로 가다간 재정 부담이 정말 감당 못할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논의가 이렇게 시급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 어려운 문제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?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3가지 개혁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지금 논의되는 안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. 첫째,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방안. 비용을 한 30%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. 둘째, 소득 하위 70% 어르신에게만 혜택을 드리자는 건데 이건 비용 절감 효과가 70% 이상으로 가장 큽니다. 마지막으로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이용을 제한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는데 이건 돈 문제보다는 혼잡을 좀 줄여보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이 논쟁이 그냥 돈 문제, 정책 문제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되겠죠? 지금부터는 이 숫자들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, 우리 어르신들의 실제 삶과 목소리에 조금 더 깊이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. 이런 얘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출퇴근 시간에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. 과연 정말 그럴까요?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요.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릅니다. 실제 출퇴근 시간대의 전체 이용객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은 8.3%에 불과해요. 그러니까 지하철에 100명이 타고 있으면 그중에 8분 정도라는 거죠. 이 수치를 보면 어르신들만을 혼잡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. 43.2%. 이게 뭐냐면요.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여전히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비율입니다. 특히 65세에서 69세 사이 어르신들은 10분 중에 6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데요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네,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출퇴근 시간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은 그냥 마실이나 나들이가 아닌 치열한 생계활동의 일부인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. 이분들에게 무임승차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서 삶을 이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버팀목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.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자칫 우리 사회를 평생 읽어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을 해치고 세대 간의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결국 이 문제는 어느 한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. 이건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요.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할 복잡한 숙제입니다. 네, 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. 바로 그래서 이 돈을 누가 낼 거냐를 두고 벌이는 오랜 정치적 힘겨루기입니다.
중앙정부는 국가 복지니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. 지방정부는 지역 서비스니까 알아서 해야 한다. 이렇게 수십 년째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거죠. 한 전문가의 이 지적이 정말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문제는 단순히 지하철 요금을 올리냐 마냐 하는 그런 단순한 1차 방정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. 훨씬 더 복잡한 고차 방정식인 거죠. 맞습니다. 이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요. 그 이면에 OECD 평균의 5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율 문제, 은퇴하고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뚝 끊기는 소득 공백 문제,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회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존중의 문제와 아주 깊이 얽혀 있습니다. 이 모든 걸 함께 보지 않고서는 진짜 해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. 40년 전의 따뜻한 약속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이걸 세대 간의 갈등이나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공동의 과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?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부터 그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.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 중요한 사회적 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저희의 이런 노력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